송강을 비롯한 두령들은 고구를 정중하게 동경으로 전송했으나 결코 그를 신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문안장을 인질로 잡아두었다. 그리고 소양과 악화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종과 연청을 동경에 잡입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포로인 문안장이 수유안징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종에게 들려보냈다. 문안장은 수건경과 동창으로 친한 벗이었다. 우선 연청은 불황자로 가장하여 스스의 집을 찾아갔다. 전일에는 소동을 일으켜 뭐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봐요. 일전에 나에게 떠돌이 장사치라고 하더니 사실이 아니더군요. 대체 정체가 뭐예요? 사실대로 아래지요. 연청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양산박의 고충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들의 충성심을 그대가 천자께 말씀드려준다면. 연청은 보따리에서 금은 보화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사사는 황제가 총애하는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기생으로 그녀의 집에는 천자가 가끔 행차하여 귀공자나 부호들의 자손들이라도 이곳에 찾아와 변변히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웬일인지 이사사는 손수 연청을 접대했다. 그렇게 염려할 것 없어요. 천자와의 사이에서 단지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고생을 하였군요. 호호호,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주선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한잔하세요.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어서요. 이사사는 천성이 기생인지라 색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연청은 이사사의 눈웃음을 보고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아챘으나 짐짓 모른 척하자 이사사가 말했다. 내가 들으니 못 다루는 악기가 없다던데 이 자리에서 한번 들려주시지요. 아이, 거절하지 말고요.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한 곡 불 테니 들어보세요. 이사사는 퉁소를 들고 무척 아름다운 가락을 연주했다. 그녀는 퉁소를 다 불고 나서 연청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연청도 할 수 없이 한 곡 불었다. 어머나, 참으로 훌륭한 연주군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위에 진을 꺼내와서 탔다. 꾀꼬리가 지저귀는 듯한 가락이 울려 퍼지자 연청이 연주에 맞추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이사사는 그대의 몸에 아름다운 문신이 새겨져 있다던데 라며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그건 안 돼요. 아이, 뭐 어때요? 어서 보여줘요. 이사사가 하도 졸라대자 연청은 할 수 없이 옷을 벗었다. 그러나 이사사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손으로 연청의 몸을 어루만지자 당황한 그는 얼른 옷을 다시 입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이사사에게 나이를 물었다. 올해 27이에요. 제가 당신보다 2살 어리군요. 내 누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청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이사사의 유혹을 뿌리쳤다. 연청이 이렇게 나오자 이사사도 그를 단념하고는 좋아요. 그럼 여관에 묵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옮겨와요 라고 하였다. 그럼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말씀대로 숙소에서 짐을 갖고 오겠습니다. 연청은 그렇게 해서 이사사의 집에서 묵게 되었고 마침 그날 밤 천자가 이사사의 집에 행차했다. 이사사는 분위기 좋은 때를 보아 연청을 자신의 동생이라며 천자에게 소개했고 천자는 연청의 훌륭한 풍채를 마음에 들어했다. 연청의 퉁소 연주와 이사사의 월급에 맞춰 부른 노래를 듣고는 더욱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런데 연청이 갑자기 천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며 말했다. 저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우연히 양산박을 지나다가 산적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겨우 탈출하여 도성으로 돌아와 이렇게 누이와 만나게 되었으나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엉엉. 그러자 이사사도 옆에 있다가 연청의 말을 거들며 천자의 손을 끌다시피 하여 사면장을 쓰게 하였다. 그러자 연청이 우리 양산박 일당은 하루속히 조정의 사면을 받아 오직 나라에 충성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짐이 2번이나 내린 칙서를 거절하고 귀순하지 않은 것인가? 나는 그대들의 이런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자 연청이 천자가 첫 칙서를 내렸을 때와 동관, 고구와의 전투 등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고구가 귀경했을 때 병으로 잠시 싸움을 중지하고 돌아왔노라고 아뢰었거늘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해서 다음날 연청은 사면장을 가지고 여관으로 가 대종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권경을 찾아가 문안장의 편지를 전하고 천자께 사면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한 뒤 고구의 서기에게 뇌물을 주어 집안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예상대로 연금되어 있던 소양과 약화를 구출하여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한편 황제는 동관을 불러 양산박을 정벌한 내막을 희문하였다. 그때 수권경이 앞으로 나와 자신이 양산박의 송강 등을 불러들이러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기뻐하며 식서를 써 수권경에게 주었다. 대신들 앞에서 문책을 받은 동관은 창피하여 집으로 돌아와서는 병을 핑계로 문을 걸어 닫고 궁궐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수권경이 양산박에 도착하자 송강을 비롯한 두령들은 충의당해서 그를 공손히 맞아들였다. 그는 산에 며칠 묵으며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 도성으로 돌아갔다. 우리 108명의 두령은 천자의 부름을 받고 모두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도성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부디 선량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 충의당의 두령, 이하 병사들 중 약 5,0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어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 그동안 간직해둔 금은보화와 비단 등을 두령들과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아직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인근에 널리 공고하여 10일 동안 장을 열어 백성들에게 헐값에 팔았다. 그렇게 산채를 완전히 정리하고 양산박 지방의 태수 장수갸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순티엔과 후고이라고 쓴 2개의 깃발을 앞세우고 동경으로 향했다. 이들이 도착하여 귀순하자 천자는 그들에게 자기를 주려 하였으나 대신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 산적들에게 귀순을 이유로 곧바로 자기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두령들은 매우 화를 냈다.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송강은 화가 단단히 난 두령들의 마음을 무마시킬 수 없어 이 사실을 천자께 아뢰었다. 그러자 동관이 나서 강력히 주장하였다. 저놈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장차 나라에 큰 화근이 될 뿐입니다. 이 기회에 모두 죽여버리십시오. 그 편이 좋습니다. 이때 수권경이 나서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108명의 호환들은 모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서로 생사를 약속한 이들입니다. 지금 요 나라가 1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북쪽 국경을 침범하고 있는 이때 이들을 등용하여 요 나라를 격퇴시키고 공로를 세우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습니다. 부디 동관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나라의 이득을 생각하시시오 라고 하였다. 천자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고 동관을 책망했다.